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시스템 엔지니어인 이태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SD-WAN을 어떻게 이용하며 보안과 구성을 일관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SDN의 모범 사례로 알아보는 타협 없는 안전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SDN의 장점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요. 대표적으로 사용자와 클라우드나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IDC 아니면 데이터 센터 내에 연결을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트래픽의 한계점을 느끼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클라우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주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는 대역폭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점단에서 어떤 데이터 센터로 올라오는 대역폭이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포괄적이고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지점에 많은 대역폭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기존 같으면 전용선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SD-WAN을 이용하면 그 비용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및 민첩성에 대한 향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각 지점 아니면 각 리모트에 있는 사용자들이 원할 때마다 SD-WAN에 대한 장비를 가지고 쉽게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SD-WAN 솔루션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사가 이제 어떤 ISP를 직접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통신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바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때는 어떤 대역폭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SaaS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대역폭에 대한 한계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전용선을 이용할 때 어떤 트래픽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를 회피하고자 이제 SD-WAN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 외에 뭐 ADSL이나 아니면 LTE 그런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ISP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이제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D-WAN 같은 경우는 이 퍼스트 마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에 있는 사용자가 이 퍼스트 마일까지는 이제 연결성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하는데 ISP가 제공하는 회선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퍼스트 마일에까지는 어떤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 센터까지 가는 경로에 어떤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한 클라우드 라우팅이라고 해서 이제 미들마일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MPLS망이나 전용망을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그 미들마일을 이용해서 어떤 경로상이나 어떤 지연에 관련된 것을 이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SaaS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클라우드 라우팅을 통한 SaaS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원활해지게 되는 거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그 종단간 보안에 대한 SD-WAN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성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하도록,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퍼스트 마일과 미들 마일에 대한 보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D-WAN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 센터 보시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허브, 그 다음에 지사 사이트가 있게 되겠죠. 그 사이로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사실 SD-WAN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어떤
양단 간의 IPsec,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선인 MPLS를 이용해서 다중의 회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의 SaaS를 어떻게 잘 접근할 건가, 그게 포커스가 맞춰졌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점단에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구간에 어떤 보안이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같은 차세대 방어벽이 같이 멀티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밴드가 있음으로써 어떤 정책, 방어벽에 대한 보안 정책, 그 다음에 SDN에 대한 오케스트라 관리, 그 다음에 QS 정책 같이 이런 해당되는 보안 기능을 포함한 멀티밴더가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현재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SDN의 구성에 따른 어떤 취약점이나 어떤 과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준 이하의 보안, 그러니까 이 수준 이하의 보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SDN 전용 밴드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용 밴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안이 저희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제공해드린 보안 수준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이제 보장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복잡성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수준 이하의 보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같은 차세대 방화벽이나 아니면 그 외의 보안 제품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그 보안에 대한 영역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지사단에서는 SDN은 그 인터넷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구간에 그 앞단에 차세대 방화벽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그 SDN이 저 인터넷 같은 연결을 통해서 클라우드 베이스의 시큐리티를 같이 멀티밴드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SDN을 만약 구축하게 되면 모든 고객들은 SDN을 구축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Saa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클라우드까지 빠르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SDN 업체들이 이 퍼스트 마일에만 국한해서 그 회선에 대한 보장을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미들 마일 안에 어떤 이게 복잡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연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객은 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SDN을 구축함으로써 복잡성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DN을 이용해서 어떤 비용 절감을 하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저희 지사나 리모트 사용자들을 위해서 계속 지역별 허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 리전에 대한 지사에 포함되는 어떤 디바이스를 계속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허브는 다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멀티밴드,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멀티밴드가 결국엔 같이 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복잡성하고 가시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저희가 항상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이미 가장 빠르게 네트워킹과 보안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간 SDN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멀티밴더끼리 모아서 구현하던 것을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 SDN을 포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 차세대 방화벽이 해오던 어떤 세션에 대한 추적, 거기다 목적지, 그 목적지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서 이제 밖으로 나간 라우팅을 경로를 타게 되는 거죠. 이때 라우팅의 경로가 설정이 되면 그때 경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SDN의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해당되는 이 라우팅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을 여기까지 하고 거기에 경로 선택이나 그 다음에 동적 경로 변경을 SD-WAN 기능으로 추가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별로 QS를 해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제공해드리는 SD-WAN에 대한 모범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일관된 보안, 그 다음에 간편한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간소화, 그 다음에 미들 마일에 대한 제어를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는 이렇게 허브 스포크, 그 다음에 지사 대 지사 연결되는 부분들을 파노라마에서 중앙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단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성과 보안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허브 앤 스포크 토폴로지를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를 통해서 SDN을 이제 사이트 및 관리형 앱 설정을 이제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한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5단계가 어떤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디바이스,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정, 그 다음에 VPN을 다시 클러스터링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경로를 이제 타야 될지에 대한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이제 SDN의 정책,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1번과 2번 단계에 CSV를 이제 대량의 디바이스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CSV 형태로 가져와서 바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SDN의 디바이스에 대한 추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파노라마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허브냐 아니면 지사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D-WAN이 어떤 존에 포함될 것인지, 인터넷 존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허브, 아니면 브랜치 같은 인터널, 그게 어느 부분에 추가시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존에 따라서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바이스를 설정했으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프로파일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미리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 프로파일을 갖다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링크에 대한 태그를 만들어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링크에 대한 유형을 정해서 얘가 ADS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이더넷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LTE를 이용하는지를 이제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SD-WAN이 어느 VPN 클러스터를 이제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VPN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허브에 스포크로 들어가서 브랜치는 몇 개,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몇 개,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VPN 클러스터를 이루어진 것을 이제 어느 정책에다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이제 패스에 대한 퀄리티 그 부분을 지터, 레이턴시, 패킷 로스에 대한 거를 미디엄이냐 하이냐 그런 부분 스레시홀드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트래픽에 대한 분포를 어느 링크를 우선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프로파일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VPN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탈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프로파일을 만들었죠. 해당되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진 것을 이제 SD-WAN 정책에 적용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정책을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화벽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화벽 규칙과 동일하고요. 거기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결정한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만들어주셨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퀄리티 부분 이제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DN에 대한 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먼저 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번부터 5단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단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많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 리모트 지사에 어떤 직원은 없거나 아니면 직원이 한 명이거나 그런 경우도 많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해당되는 파노라마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만 이루어진다면 제로 트러스트 프로비징을 통해서 해당되는 저희 엔지파이어를 각 거기 지사에 전달하고요. 지사에 전달된 직원이 이제 엔지파이어에 이더넷 연결만 하면 됩니다.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가동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파노라마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것이 지사에 나가 있는 직원이 어떤 관리자와 통화를 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결만 함으로써 자동으로 정책을 내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자가 어떤 SDN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해당되는 보안 기능을 차세대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서는 SDN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저희 파노라마를 통해서 SDN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DN의 관리 화면이 보이고요. 거기에 앱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용을 가시성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링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고요. 밑에 거기에 어떤 시간적인 선택 기간을 정하면 거기에 맞는 클러스터, 허브 및 지사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VPN 클러스터에 어느 지사의 SDN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시성 있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그 웹에 그 트래픽이 몰려서 지금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어느 지사에서 많이 걸린다는 것을 빨간 화면 아이콘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 아이콘에 따라서 어느 VPN의 클러스터링에 이제 나는 A에 대한 클러스터링, 그다음에 B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따로따로 보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클러스터링별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SDN에 매개 변수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정 클러스터만 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SDN이 가지고 있는 저희 모니터링 기능을 보여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타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 방화벽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SDN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려있는지 그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나열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보고용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임팩트가 얼마큼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장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는지를 보고서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별로 사용자 지정에 대한 기능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한 예로 문제 해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DN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상태 정보를 제가 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상태 앱 중에서 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앱존에 대한
앱의 줌에 대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줌을 통해서 연결된 그 링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링크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링크에 대한 링크를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링크가 얼마만큼 지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패키로스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되는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이외에 지금까지는 어떤 SDN에 대한 장비, 그 다음에 어떤 퍼스트 마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저희가 어떤 미들 마일, 그러니까 종단 간의 연결에 있어서 어떤 성능에 대한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점으로 말씀드리면 일관성 있는 업계 최고의 보안을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편한 사용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SDN 업체들이 대부분 그 퍼스트 마일에 집중함으로써 이런 ISP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때문에 이 미들 마일의 퍼포먼스가 이제 나빠지면 그거에 따라서 SDN의 성능도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라스트 마일까지 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제안드리는 SDN 방법은 이 미들마일에 대한 부분을 프리즈마 액세스라는 글로벌 백본을 가지고 퍼스트 마일, 그 다음에 미들마일, 라스트 마일까지 해당되는 앱이 존재한다. 그러면 SaaS에 대한 앱에 대해서 SL을 보장하게끔 그런 어떤 앱에 대해서 대부분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단 보안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어떤 프리즈마 액세스와 같은 클라우드 베이스의 SDN을 사용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존과 같이 허브 앤 스포크의 SDN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을 해서 사용한다.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구축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파노라마가 중간에서 저희 프리즈마 액세스를 사용하신다면 76개국의 100개 이상의 위치에서 쉽게 접근하고 보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능, 보안, 상호 연결성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SD-WAN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성능 보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지역별로 어떻게 잘 연결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이 접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SD-WAN에서 사용자가 이제 인터넷 상황,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죠. SaaS를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어떤 행동은 바뀔 수 있지만 사용자의 역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 존 스미스라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재무 분석가로서 저희 회사 내부에 어떤 보안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서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말씀드리면, 이 사용자가 어떤 잘못된 피싱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자격증명을 공급자한테 악용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좀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위험한 앱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데이터를 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이 사용자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방법은 기존 그 방화벽들이나 아니면 사용자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의 특성에 맞게끔 제어를 할 수 없고, 이 해당되는 존 스미스가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문서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공격자가 이 자격증명을 악용해서 존 스미스인 것처럼 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런 사용자에 대한 어떤 행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쪽 사용자 그룹을 이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대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차세대 방화벽 안에 동쪽 사용자 그룹을 두고 그 동쪽 사용자 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정책 적용과 같이 트래픽 복화를 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다단계 인증을 통해서 2단계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 앱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존 스미스는 이런 접근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존 스미스가 어떤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싱에 대한 알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부망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 이동 형태와 다르게 갑자기 원래는 A라는 곳에 접근해야 되는데 B라는 곳도 접근한다. 그런 이런 행위들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텔리전스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이 존슨이라는 사용자를 일부러 동쪽 사용자 그룹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존 스미스는 이 해당되는 오른쪽에 정책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단순하게 허용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 인텔리전스하게 움직이는 이 비정상적인 활동에 따라서 이 동쪽 사용자 그룹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동화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관리자예요. 근데 관리자인데 이제 임시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이 되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그 임시로 채용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 권한을 임시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관리자로서 나중에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그 액세스에 대한 것을 지우거나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또 들어올지 모르고 또 제가 또 깜빡하고 이 정책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작과 종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동쪽 사용자 그룹을 이용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자동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가 시작했다. 그러면 지정된 시간 동안 동쪽 사용자 그룹의 사용자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종료됐다. 그럼 만료된 시점에 따라서 동쪽 사용자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들은 자동 제거가 되게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액세스에 대한 권한도 취소가 되게끔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기존처럼 계속 오브젝트를 만들고 쌓여서 몇천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용자가 갑자기 생겼다? 그럼 프로젝트가 종료됨으로써 바로 삭제가 되게끔. 그냥 효율적이고 가시성 있게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점을 가지냐, 적용 자동화에 따라서 차세대 방향 그룹을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요구에 맞게끔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해당되는 사용자 행동에 맞게끔 이제 보안 강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 되는 부분을 액세스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SDN에 대한 구축,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쉽게 접근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이 SDN을 사용해서 어떻게 잘 구성할 건지에 대한 접근 플러스 이 사용자들에 대한 제어도 충분하게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가시성 있게 그 다음에 쉽게 자동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SDN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되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Q&A나 아니면 채팅창을 통해서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했고요. 만약 지금 답변이 어떤 질문에 대한 사항을 지금 문의를 나중에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희 팔로알토 넥서스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